이게 민쌤이 올려준 논술 자료였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민쌤이 그 놀이 중심 이제 강조하면서 관련된 놀이 자료를 올려주는데 나는 이제 이거를 되게 꼼꼼히 봤거든? 그래서 꼼꼼히 보고 나서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된 놀이터 사업이 있잖아? 그럼 이런 걸 좀 파고들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본 다음에 뭐 이거 이제 편혜문 선생님이 쓴 그 책 있잖아. 더 위험해야 안전하다. 맞아요. 막 그런 책들이랑 연결해서 또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랑 관련된 뭐 놀이 사업을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서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논술 준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2차 준비할 때도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강사님들이 보내주는 논술 읽기 자료, 읽을 거리들 진짜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교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는 거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판다 그 말이죠. 내 지역에 있는 거를. 또 다른 거 소개해줄 거 있어요? 또 소개해줄 거는 내가 또 논술을 내가 쭉 써볼 거 아니야. 써본 다음에 민정선 강사님이 자기 거 이제 예시 답안을 보내주잖아. 그러면 물론 내가 그 사람이랑 똑같이 쓸 수는 없겠지만 어떤 점이 다른지를 분석을 했어.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내가 민쌤과 비교했을 때 내 글의 문제점. 뭐 민쌤은 놀이와 교육을 비교하여 지시했기 때문에 더 논리적이게 보인다. 근데 내 글은 놀이의 특성만 제시해서 키워드는 들어갔지만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논제가 있으면 논제 같은 경우는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고로 같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써야 되는데 나는 갖는다라고 쓰니까 약간 좀 그런 점들이 이제 민쌤 거랑 비교해봤을 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혼자서 첨삭을 하면서 셀프로 그냥 대단하다. 공부를 했지. 그리고 뭐 도입에 사실 보면은 첫 단락에서 도입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라고 쓸 때 그 문제 내용을 여기다가 1단락에 다 쓰면 칸을 진짜 그냥 다 허비해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도입에서 논제를 모두 쓰는 것보다 다각도로 땡땡땡땡 논하겠다라고 쓰면은 더 간결해. 그래서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내가 비교를 해놨더라고. 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 쓰고 첨삭하고 이걸 그냥 반복했어. 선생님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보러 가셨을 때 그 시험장 후기는 또 어땠어요? 기억나요? 네. 저는 1차를 보러 갈 때는 그 너무 떨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제 긴장도 긴장인데 저희 시험 볼 때쯤 너무 춥잖아요. 근데 전 또 수족냉증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1차에 논술을 보는데 손이 너무 꼭 어떡해. 얼어가지고 이제 막 손을 풀어야 되잖아요. 막 빨리 써야 되니까. 그러죠. 손이 안 풀려가지고 너무 긴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핫팩 꼭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간식은 간단하게 뭐 바나나나 뭐 초코바, 커피 이 정도만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죽 싸갔던 것 같아요. 네, 소화 안 돼서. 소화가 안 돼서 밥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차는 저는 시험장 근처에서 1박 2일이라서 엄마랑 같이 호텔 동행을 해서 숙박을 했는데, 또 2차 시험장이 사실은 1차보다 저는 분위기가 더 엄근짐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떨렸어요. 네, 그리고 또 중간에 화장실 갈 때도 그 감독관님이 동행을 하시고, 그런 것도 되게 더 긴장하게 하는 요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번호 뽑을 때도 빠른 번호가 좋더라고. 저도 이제 처음에 막 4번 뽑고 막 이랬었는데 빨리 하면은 좋은데 나중에 같이 스터디했던 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7번 이후로 뽑으면 그 6번까지 면접을 하고 나서 그 감독관님들이 휴식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이 딜레이 되고 그 순간에 또 엄청 그 긴장감이 막 또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번호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수업 실현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놀이 중심 수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수업 실현을 하실 때 이런 점은 조금 꼭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 뭐냐면, 그 수업 실현은 점수에 반영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조건들은 그 구상지에다가 정말 크게 쓰고 동그라미 표시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거든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 말을 꼭 하고 와야 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실제로 수업 실현할 때도
그 감독관님들이 제가 그 조건에 대한 발문을 하는 게 부각이 돼서 드러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 감독관님들한테 나 조건 말한다 라는 듯이 티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수업 실현을 할 때 저는 유아들의 의견을 교사가 반영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자유놀이를 하는 수업 실현을 한다고 했을 때 뭐 교사가 우리 가게놀이의 간판을 만들어 보자 라고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누구누구가 간판도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하네 이런 식으로 그런 교사의 말들이 유아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조건을 빼먹었을 때, 만약에 수업을 하다가 조건을 빼먹었을 때 시간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그 마지막 잠깐 남은 시간만이라도 다시 그 조건을 되돌려서 언급하면 그게 점수에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경험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수업 실현을 할 때 그 조건 문항을 하나 빠뜨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업 실현 마무리할 때, 그 평가할 때 그 생각난 거예요. 다행이네. 그때라도 생각났어.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났는데, 제가 다행히도 수업 실현할 때 그래도 좀 그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에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이 한 가지 말하지 못한 게 있네? 그러면서 그 조건을 다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게 점수가 반영이 되었어요. 네, 점수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빼먹었을 경우에 긴장하지 마시고, 시간이 남아있으면 꼭 발문하세요. 네. 와, 완전 꿀팁이에요. 네. 경험에서만 말할 수 있는, 경험자만 말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저도 감점이 됐을 줄 알았는데,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특히 현장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이랑 2차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조금 느꼈던 게 너무 그런 경직된 언어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아들한테 지나친 극존칭을 사용하는 경우. 친구들 다 모여주었네요? 라든지, 아니면은, 뽀뽀뽀식에 굉장히 과장된 그런 리액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 2차 준비하실 때 유아들에게 존칭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편하게 말해도 되나요? 이거 가지고도 되게 막 그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수업 실현할 때 실제 그냥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반말을 한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저는 이렇게 편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감점 요소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신경을 쓰시거나 그런 과장된 표현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임용고시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가 있을까요? 매 순간 힘들죠. 네, 다 힘들어요. 네, 다 힘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만둘까 말까를 진짜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 도전을 하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걱정,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떨어지면 이걸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막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이런 공부를 하는 스터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 지금도 연락하시죠, 그때 스터디 했던 분들하고. 그럼요. 완전. 네. 전우회 같은 거. 네. 다들 좋은 결과를 이루셔서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임용고시 선생님, 준비생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임용 준비하기 전에 합격생 수기를 저도 몇 번 봤었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까지 했다고 막 그런 생각에 오히려 더 겁을 먹었었거든요, 시작 전에. 근데 오히려
사람마다 다 강점이 다르고 약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준비하실 때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가 잘하는 면에 대해서 그리고 약한 면에 대해서 스스로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시고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책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비 점블리 선생님 저 긴장 많이 해가지고 준비해왔어요. 준비해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부탁드리게 된 것도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격 수기를 읽어보고 나한테 맞는 선생님, 그 선생님을 나하고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멘토로 삼고 그 사람처럼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나하고 좀 성향이 맞는 사람, 나의 강점과 좀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좀 분석하시고 나에게 맞는 건 취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 거는 또 다른 선생님에게서 그걸 또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훨씬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선생님의 꿈이나 미래 궁금합니다. 왜냐면 워낙 진짜로 제가 옆반 선생님이세요. 근데 옆에서 보면 너무 아이들과 수업을 너무 진짜 매끄럽게 잘 하시고 공개 수업 때도 제가 이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정말 교육과정 해설서에 나올 만한 수업이다 라고 보면서 항상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생님의 앞으로의 꿈? 이런 게 궁금해요. 앞으로의 꿈이요? 저는 선생님 이제 이 인터뷰 질문을 미리 사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꿈이 뭘까? 근데 저는 사실 임용을 합격하기 전에도 임용을 합격한 후에도 같은 교사이잖아요. 근데 제가 임용 합격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면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더 이해가 많이 되고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린 그림이 이해가 되고 애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고 이런 점들이 공부하고 나서 진짜 더 많이 달라진 점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애들한테 좀 이렇게 이 아이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공부 많이 하고 부단 연구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해바라기 선생님의 후기가 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